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가락이 딸깍딸깍 하고 걸리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걸리는 느낌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 힘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형성되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힘줄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경우 힘줄이 이 부분에서 인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걸려서 딸깍하거나 마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걸리면서 딱 하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펴려고 하면 또 딸깍하고 이렇게 펴지는데, 심해질 경우에는 일단 구부리는 거는 어떻게 구부리는데 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억지로 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다른 손가락으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연히 아무 치료도 하지도 않았는데 좋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아쇠 손가락은 특정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책에도 써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1,500건 이상 통계를 내봤더니 남녀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여성이 많은 것은요, 약간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아쇠 손가락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방아쇠 손가락은 원인을 잘 모르지만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장시간 손을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발생할 위험이 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근로자 중에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거나 정원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재봉사, 요리사 이런 분들이 다 위험군에 속합니다. 또 골프 치는 분들 많이 생기죠. 또 질병으로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뇨병이 제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손가락 건강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단순히 딸깍거려서 불편한 정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 손가락이 딸깍거리면서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것, 아침에 손이 뻑뻑한 것,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면 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지 않거나 손바닥 아래쪽에 통증이 계속 심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완전히 잠긴 상태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돼서 무려 4년 동안 이러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방치되면요, 관절이 망가져서 장애가 올 수 있고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느릴 수 있는데, 다행히 엄지여서 그랬는지 2년 된 분하고 4년 된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회복이 잘 됐어요.
반면에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건 펴졌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휴식과 보조기 착용,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너무 또 보존적인 치료를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다 보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손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아쇠 손가락의 진단은요,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 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대부분 신체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데 그냥 만져보면 압니다. 숙달된 의사는요, 환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대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 단계인지 금방 압니다. 심지어는 환자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딸깍거림도 느낄 수가 있고요. 힘줄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 부위를 눌러보면서 압통이 있는지, 즉 아픈지 확인해 보고요. 또 손가락이 갑자기 이렇게 펴지는지 또는 덜 펴지는지, 그리고 완전히 구부러지는지 좀 덜 구부러지는지, 이렇게 덜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덜 펴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시행해서 힘줄이 부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좀 찼는지, 염증이라는 것은 좀 부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감염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MRI 검사는 특히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때 더 유리합니다. 수술이 진행되기 전에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혹이 너무 크게 있어서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방아쇠 손가락은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수술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환자의 상태에 가장 맞는 치료를 하면 그만이죠. 초기 단계에서는 손가락 사용을 좀 줄이고, 즉 좀 쉬라는 얘기죠. 보조기를 착용하면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줄어서 부종이 좀 가라앉으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증상이 좀 심하다 또는 증상이 좀 계속된다, 아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작은 절개만을 하거나 바늘구멍만 내는 그런 경피적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경피적 수술 중에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수술입니다. 다른 경피적 수술은 심한 환자나 유아 환자, 즉 뭐 한 20개월 뭐 그런 아기들이요. 이런 환자들의 방아쇠 손가락은 시술이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하키나이프는 시술하는 사람이 기술만 있으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에는 손가락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피적 시술에는요, 재활 운동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활을 하더라도 또는 안 하더라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아쇠 손가락 말씀드려 봤는데요. 손가락 힘줄이 두꺼워져서 발생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써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조금 더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도 위험 요인을 조금이라도 가졌거나
손을 특히 많이 쓰는 분들은 손가락 건강을 주의 깊게 항상 살피시고 조기에 방아쇠 손가락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병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아쇠 손가락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일도 잘 하시려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좋습니다. 손가락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진단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수술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오늘 같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